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이번 주는 챕터 3로 콜센터에 대해서 어, 학습할까 합니다. 이 콜센터에서는 CRM과 매우 연관이 있죠. 그래서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CTI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고객 서비스 센터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센터의 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러나 콜센터라는 정의는 그쵸, 고객이나 민원인들의 전화에 응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로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콜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제 해결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전화로 물론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하는 조직들, 즉 이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그쵸,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화로 대부분은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콜센터는 꼭 고객과의 접점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전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냥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만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뭐 110이나 112,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하는 번호가 119죠.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911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119로 돼 있어서 참 119는 거의 모든 그저 국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 전화일 수도 있고 비긴급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들은 매우 진짜 필요시에만 장난 전화 같은 것을 삼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예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관광과 관련돼서는 그죠, 영사관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번호로 그죠, 02-3210-0404 그죠, 영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는 그죠, 앞에 공의할 때 공짜만 빼시고 거기다가 어, 우리나라가 이제 82라는 국가 번호가 있죠. 그래서 국가 번호를 앞에다 붙이면서 똑같은 번호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이 영사 콜센터를 알아두시면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국말로 이렇게 상담을 24시간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번호는 여행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매우 유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쵸, 국가기관인 에서 통합적으로 긴급상태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119를 그쵸, 좀 활용을 정말 유효하게, 그죠, 정말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어요. 119에 전화하시면 그냥 거의 5분 안에 도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응급처치를 참 감사하게 느끼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면 글쎄 12초마다 한 분이 신고를 한다니까 정말 많은 빈도수가 높은 곳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콜센터고, 지금 세 번째 보이는 슬라이드는 이제 기업에서 그죠, 제품에 대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응하는 거죠. 참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다다 붙어서 그죠, 참 이게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건데, 참 조금 있다가 그쵸, 이제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응대하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참 연약한 환경에서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물론 다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학습을 하지는 않지만, 연약한 환경에서 우리가 딱 국가기관에서 보는 거나 좀 여유가 그죠, 없죠. 참 공간이 좁은 공간,
소위 얼마 되지 않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평이 3m, 3m인데 사실 그렇게 그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전화로 응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무 유형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바운드 콜센터와 인바운드라는 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기업한테 또는 정부에게 걸려오는 전화죠. 대부분은 그죠. 좀 전에 말한 119 이런 전화는 다 인바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정부나 기업 쪽으로 고객이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통신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죠? 회원 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금융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또는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휴대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에이스를 접수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이용하는 것이 인바운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죠.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죠. 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어, 국민들한테 전화 거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아웃바운드 콜센터는 이제 그죠 기업이 고객한테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죠 또는 뭐 관광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이 있을 때 여행사들이나 호텔에서는 그쵸 그런 회원들한테 제품 정보로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여행사 같은 경우 또 여권 만료가 되기 한 달 전이나 이런 때 이제 안내 전화를 해주신다든지 참 유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또 항공에서는 그저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는 항공을 예약을 했으면 이제 출발을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지를 또 안내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웃바운드의 콜센터는 판촉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또 시장 조사 그죠? 특히 정부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선거라든지 이랬을 때의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연체를 했을 때 안내를 해준다든지 또 참 요즘에는 기념일이나 생일 축하 전화도 그쵸 메시지로도 보냈지만 참 전화를 딱 여는 순간 메시지가 또는 그저 안내 소리가 축하한다는 노래까지도 하는 참 센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텔레마켓이라 그러죠 텔레마케팅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아웃바운드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인데 또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같이 하는 그걸 우리는 블렌딩 콜센터라고 합니다. 블렌딩 콜센터. 우선 블렌딩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콜센터와 아웃바운드 콜센터를 혼합해서 하는 콜센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형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고 생산성, 즉 제품의 생산성에도 매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형으로 물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크게는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죠. 기업의 고객한테 전하는 건 횟수보다는 그죠? 고객들이 정부나 기업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것이 매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콜센터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는 아까 인바운드라고 그랬지만 이건 바운드는 경계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인하우스 콜센터라는 것은 자체가 직접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콜센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점으로는 직접 운영하니까 그죠 서비스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매우 그쵸 자신감 있고 그죠 또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직접 할 경우에 그러나 직접 했을 때의 단점이라는 것은
그쵸.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죠. 시설 투자나 전담 인력 채용 측면에서 기업이 부담한다는. 저는 사실 이게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약점이라고. 전담 인력을 소속감을 가져 비정규직이 하면 기업에 대한 그죠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직원이 한다면 우리 회사라는 마음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으로는 이제 사업적인 선택과 집중이 그쪽 측면에서 전문성 확보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비정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거는 좀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약점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죠. 그죠? 그래서 직원을 정규화 시키는 것이 저는 기업에서는 긴 안목에서 그죠? 짧은 시점에서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쵸? 저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마찬가지잖아요. 직원이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주인이 서비스를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 해줬을 때가 더 그 집을 재방문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하고 하는 콜센터입니다. 그러면 또 좀 전에 인하우스를 인소싱이라고 합니다. 소스가 그죠? 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본을 바깥에서 줬느냐 내부에 줬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인하우스는 자체 운영한다면 그죠? 아웃소싱은 말 그대로 외부죠. 외부의 전문 기업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또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설비 환경 시설까지도 외부에 맡길 거냐 아니면 어, 인력만 그죠? 인력만 채용을 해서 그죠?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그쵸 데이터 운영을 이제 노하우가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니까 좀 전문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콜센터에 대한 능력 그죠? 이게 교육이 잘 돼 있는 왜냐면 교육하는 기간도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원들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콜센터 운영 경험이라든지 좀, 그죠. 시간이, 인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체인지를 한다. 왜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신적인 그쵸 집중력이 좀 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수업하는 것처럼 50분 하고 10분 휴식을 갖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좀 더 휴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콜센터에서는 그래서 그쵸 40분 또는 45분 하고 15분이나 2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근데 좀 시간을 그죠? 아껴서 길게 잡는 기업도 없잖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적인 이제 약점으로는 그쵸 그죠 그 교육이 좀 덜 된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거고 또 자료 유출 문제 그쵸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죠 자료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자료들이 유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웃소싱을 했을 때 내부에 있을 때는 그쵸 이런 자료들이 매우 철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다든지 또는 이런 녹음 시설이라든지 자료들을 복사를 못하게 USB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죠. 그래서 보안 문제에 또 문제가 있어서 발생돼서 취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끔 이런 문제로 아마 뉴스를 접한 적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에 대한 운영 방식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보면, 그죠?
그 아웃소싱 중에서 자체 시설을 이용하고 종사자를만 외부 업체 종사자로 했을 경우는 이제 파견 위탁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도 와 그저 건물이 좀 그 회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사 시설 운영과 업무까지도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이제 도급 위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외부 시설을 이용하면서 업무는 자체 인력을 하는 경우, 그쵸?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인데 그 회사에 가서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ASP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ASP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칭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간단하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또 업체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전문 기업형이라든지 또는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형, 그다음에 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죠? 이게 사실 CRM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구입을 하려면 그죠?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면도 그죠? 녹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 시설에 어,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큰 회사가 아닌 경우, 조그만 좀 중소형의 기업들은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콜센터의 이제 구성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좀 배우긴 했습니다. CTI라는 그죠? 그러나 이제 전화 교환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걸 우리가 PBX라고 그러는데 프로 프라이베이트 브랜치 이렇게 나누는 익스체인지하는 기구 즉 교환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IP 즉 인터넷 전화가 많이 또 유행이 돼서 그냥 전화가 아니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제 가격 문제라든지 통신료의 절감 때문에 그래서 IP는 우리가 IP라는 주소 뭐 인터넷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통신 규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죠 송신과 수신일 이런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약속, 통신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프로토콜은 그쵸 통신 약속 규약이라고 그러는데 어, 통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이 과거의 수동형 교향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 옛날엔 그랬어요. 여행 가서도 집에다 전화 걸려면 호텔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몇 번인에다가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좀 있다가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전화를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향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한 CTI 서비스는 그저 컴퓨터로 이제 자동으로 전화를 분산해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와 컴퓨터를 통합해서 어떤 정보 처리와 통신을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IVR 또는 ARS 또는 팩스 뭐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또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IVR은 그저 대화식으로 음성 자동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전화도 몇 번 어디다가 좀 관공서 같은 데 전화하면은 또는 기업에 전화하면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녹음되어 있는 그죠 좀 식상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IVR 시스템도 있고 또 ARS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음성을 자동으로 응답해 주는 시스템 그죠 뭘 했을 때 몇 번을 눌러주세요 그래갖고 뭐 1번은 뭐 그래서 컴퓨터 문의 2번은 핸드폰 문의 3번은 뭐 세탁기 문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장비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 되고요. 또 녹음 장비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녹음 장비도 굉장히 이런 시스템 서버 내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같이 연결돼 있죠. 네트워크로. 그래서 모든 그 중에서 또 녹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쵸, 뭐 다른 데서 뭐 CCTV 같은 것도 추가로 영상을 녹음할 수도 있지만 녹음 장비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료들을 전부 저장을 해 놓는 그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우리가 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쵸, 서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래서 CRM이란 프로그램, 그죠? CRM은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으면 또 컴퓨터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은 개개인들은 PC지만 그 안에 또 서버로 네트워크 연결돼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외에도 또한 또 장비가 부수적으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콜센터 이제 IVR,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화식 음성 자동 응답기는,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가 걸러오면 이제 자동으로 응답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딱 전화를 걸면 그쵸, 이렇게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뭐 PBX라든지 전화기를 분산해 주는 거라든지, 또는 IVR 또는 팩스 녹음, 뭐 또 상담원 관리, 그죠? 상담원 관리를 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죠, 자동 이제 발신자를 식별해 주는, 이건 뭐 일반 이제 전화기에도 사실은 했고, 여러분들이 어, 누구한테 전화 오면 딱 이렇게 발신자, 그죠? 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핸드폰에는 지금은 다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했을 때 하고, 그러면서 CRM과 연결돼서 여러분 이제 콜센터의 개인 모니터에 이 사람은 내역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이름이나 소속, 그다음에 또 사진까지, 인상착의라든지, 그다음에 또 언제 물건을 구입했는지라든지 등등 정보들이 화면상에 쫙 떠서 관리자나 상담원들이 쉽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D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분산해 준 번호를 상담원들에게 골고루, 또 고객 입장에서는 빠르게 응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ACD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S라고 해서 메일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이죠. 그래서 상담원이 항상 주고받는 메시지를 녹음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FOD는 뭐냐면 주문형 팩스라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팩스를 외부로, 왜냐면 이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때는 그저 높은 사람한테 이제 세그리먼트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만약에 주문을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권한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 후에 몇 분 안에 또는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문서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는 핸드폰으로도 문서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콜 롤링이라고 해서 지정된 번호로 또 자동으로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승인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바삐 사실은 모니터가 막 2개 또는 3개 막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쵸, 직접 또 핸드폰까지 이제 이건 개인 핸드폰이 아니고 그죠, 기업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즉시 이제 메시지로 연결을 한다든지, 또 다양하게 이제 주요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롱은 로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무 기록, 음성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들은 전화 통화 일어난
것들을 다 기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환하는 문제.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담원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욕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복수로 이렇게 다른 상담원도 같이 응대해 줄 수 있는 것들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지 회의 통화죠. 상담원이 거리에 있는 이건 이제 외부의 사람들과 이렇게 3자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에서 마우스 버튼 조작을 이제 전화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뷰추얼 콜 컨트롤을 이제 기능도 있고요. 이 외에도 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ACS는 또 컴퓨터가 전화를 그 시간이 되면 예약된 시간에 의해서 전화를 자동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팩스 예약된 팩스도 서버로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보내는 것을 이제 공동으로 보낸다 그러죠. 정말 100명 뭐이 정도가 아니야 뭐 몇천 명을 동시에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을 그쵸 재난 문제라든지 이런 그죠 또 공기가 안 좋으면 그죠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그런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있고 또한 이제 높은 사람들은 그죠 상사님들은 CTR을 통해서 통계를 이렇게 이제 수치로 통계적으로 이제 보드라 그러는데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여줘서 통제를 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석 그죠 이것도 CRS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은 외부죠. 외부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고 인트라넷은 내부끼리 같은 자회사끼리 또는 층에 나눠져 부서가 크면 층으로도 나눠져 있거든요. 1팀, 2팀, 뭐 3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트라넷을 연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서로 교환 문제 그러니까 호스트 대 호스트끼리 왜냐면 제주도에 있는 지사와 또 서울에 있는 지사 뭐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다양하게 공유하는지를 다양한 기능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형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대부분이 고객의 행위가 그렇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좀 그래서 고소를 나는 저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조치가 안 생기고 그죠? 좀 법률상은 아니지만 업무수행을 또 좀 시간을 뭐 한다든지 그죠? 약간 그런 방해하거나 또 악성 민원으로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는 꼭 법이라는 게 그죠?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법적인 문제는 욕설 폭언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성희롱 문제 그 다음에 또는 협박 공포심이나 이제 불안감을 주는 유발하는 이런 유형의 세 가지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냥 업무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제시한다든지, 그죠? 또는, 그 손님의 개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다든지, 그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주장이나 또 동일한 내용을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말꼬리를 잡아서 뭐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죠? 또 업무를 뭐 비하한다든지죠. 좀 여자 상담원이면 뭐 좀 여성한테 좀 그런 글쎄 욕까지는 안 하는데 또 폭언도 아니면서도 하여튼 그렇게 좀 하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인간을 그죠? 뭐 이런다든지 또 그 전화를 원래 그 대부분 상담원들은 상대 고객이 전화를 확인하고 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안 끊고 말도 안 하고 가끔은 여보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장기간 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는 되지는 않지만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객들의 대응 정차는 상황이 이제 크게 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상황 발생은 대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말로 폭력하는 거죠, 그죠? 또는 난동을 막 부린다든지 엄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단계는 자체 요청을 해서 아까 이제 뭐 다른 상담원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잠시만요 해주면서 높은 사람한테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죠? 왜냐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 처리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한테 즉시 요청을 하는 경우고 손님 뭐 이런 것들 이제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꼭 이제 녹음을 한다는 걸 또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또 녹음을 이야기를 안 하고 녹음은 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게 2단계고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통화를 종료를 일단은 하고 이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손님에 대한 전화가 오면 누가 받더라도 바로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원들한테 이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전화가 오면 블랙리스트자라는 걸 암시를 해주면서 이제 또 그 전담 부서가 또 있으면 그 전담 부서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를 종료하면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4단계에서는 문제 고객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법적 조치, 아까 이제 녹음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사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이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대응 정지를. 두 번째로는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고객에 대한 불만 제기죠. 어떻게 보면 불만 제기에 대해 응대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네 단계로 보면 크게 정중하도록 그래도 협조를 부탁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죠? 뭐 고객님 뭐 그래 가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해드리기 어려우니 양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 저희 회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손님 요청해 드린 것을 쳐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손님께서 고객님께서 이해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지금 어, 자체적으로는 녹음을 다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로 필요할 때는 그죠? 또 손님한테 이거는 악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녹음을 또 한다고 또 일러서 해야 된다. 그러면 녹음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약간 좀 온순해진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좀 또 진정시키는 단계 이제 세 번째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저희 규정이 또 이렇게 지금 다른 손님들이 많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전화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이제 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도와드리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이 고객도 이제 공표를 해야 돼. 이 고객의 불만 제시를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전화를 걸면 모든 상담원한테 그죠? 이제 또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그죠? 옐로우 리스트 정도로 올라와서 이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을 요구하는 응대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참 그래서 이 콜센터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대요. 물론 좋은 손님도 많지만 이렇게 이제 불만 제기하면서 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뭐 법적인 문제로 성희롱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장난 전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소연하는 사람들 그죠? 참 그래서 참 대화 부족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 그래서 콜센터 하시는 분들도 그죠? 참 위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콜센터에 대한 정의와 또 CTI 시스템과 관련 이외에도 기능은 많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뭐 깊숙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들을 이제 고객하고 잘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객을 어떻게 서비스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바운드 콜센터와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인바운드 콜센터와 아웃바운드 콜센터에 대한 기능과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콜센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